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아수라 뭐 그 입에 담기 좀 힘든 여러 그 말들 있잖아요.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? 뭐 저런 게 왜 떠돌아다니지? 왜 저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지?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? 이게 알고 있어요. 이재명 후보는 정말 똑똑한 사람. 네, 안녕하세요. 스토리가 가치를 만든다. 스토리앤시어터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문화 콘텐츠도 좀 보고 싶고, 종교적인 거, 뭐 신화적인 거,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싶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정치를 선택한 이유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큽니다. 지금 바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스토리적으로 한번 어떤 요인을 갖추고 있는지 보는 게 너무나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4월 28일이고요. 아직 그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이 안 된 상태고 4명의 후보가 지금 이제 최종 그 결선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질지 그 스토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경선 자체가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재미도 없고 그 판 자체가 그 4명 후보한테 다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일단 스토리적으로 봤을 땐 홍준표 후보는 소모적이죠. 전혀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. 했던 거 그대로. 이미 재탕 3탕의 그 서사입니다. 재미없는 드라마가 한 5편, 6편 나오면 이제 좀 안 보고 싶잖아요.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본인이 생각하는 서사가 있어요. 뭐냐면 트럼프와 동격에 두고 싶은 거거든요. 서사적으로. 그러니까 트럼프의 신화를 갖고 오고 싶은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서사가 없진 않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숭고한 가치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직은 서사적 완성도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고 재밌는 후보가 2명이죠. 그 한동훈과 안철수인데 이 중에서 특히 안철수가 굉장히 서사적으로는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저는 봅니다. 안철수 후보는 만화적 캐릭터예요. 되게 굉장히 어떤 밈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 배신과 막 음모가 난무하는 이 정치판에서 뭔가 이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. 그 코로나 때 그 의사로서 가운을 입고 그렇죠? 그 이미지 되게 잘 만든 사진 한 장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서사는 그 탄핵 사태에서 용기를 갖추고 있다는 걸 장면을 통해 보여주잖아요. 긴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.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인의 서사인데 안철수는 그걸 갖추고 있죠. 나오기만 하면 터질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크다. 그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빨리 소모됐다는 거죠. 너무 이런저런 선거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1편, 2편, 3편, 4편, 5편이 돼버렸다는 거.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.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지 않고 신선함을 갖고 있으면서 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무조건 당선입니다. 서사적으로 볼 때 이준석이 안철수의 그 서사를 흡수하면 되게 좋거든요. 정의롭고 그 국민의 힘이 아닌. 그러니까 안철수에게는 이 경선이 좋은 구도가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. 국민의힘 안이 아니라.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자리에 안철수가 똑같이 행동했다면 이번 대선은 완전 초강력한 태풍으로 이재명 후보와 이길 수 있는 다윗수로 가장 강력한 서사를 갖출 수 있었는데 너무 안 좋은 그 구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.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있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는 서사적으로 볼 때 윤석열과 겹치는 면이 있는데 이제 시즌 2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시즌 1이 좋게 안 끝났거든요. 한동훈 후보가 사실 잠재력이 크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자, 국민의힘에서의 메인 게임은 결국 바깥에 있는 그 2명이거든요. 내가 서사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변화를 할 수 있으면은
1+1이 아니라 3, 5, 10이 될 수 있거든요. 정치는 무조건 포용이 중요해요. 한덕수 카드가 포텐셜 갖고 있다,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,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와 거래를 할 겁니다. 그거는 굉장히 저는 잠재력이 되게 크다고 봐요. 안철수 후보가 여기 있었으면 됐을 그 자리, 이준석이 있으면서 신선하다는 거죠. 아직 개봉된 적이 없는 신작 드라마인 거죠.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찍혀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혈혈단신으로 국회의원을 당선되면서 입증한 어떤 능력,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상당히 좀 있다. 정치인에게 있어서 공격과 그 안 좋은 이미지나 약점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때, 가치의 전도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은 강점으로 바뀔 수 있고, 마지막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골리앗이거든요, 위치가.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 구도로 갔을 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.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 안철수고요. 그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이 이준석, 그 외엔 없다고 저는 봅니다.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수라 그 입에 담기 좀 힘든 여러 그 말들 있잖아요.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? 저런 게 왜 떠돌아다니지? 왜 저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지?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? 이게 알고 있어요. 이재명 후보는 정말 똑똑한 사람. 악플도 좋은 거예요, 관심이라면.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, 얘가 이런 짓 했고 저런 말 했고 욕도 했고 뭐도 했고 사람도 밀고 다니고 막,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오셀로 게임 같은 거거든요. 이렇게 한 방에 하나만 이렇게 뒤집을 수 있으면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. 안 좋았던 관심도 전부 100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게 바로 서사가 갖춘 힘입니다. 그 안티 히어로로서의 어떤 그 완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고요. 그걸 뒤집으려면 전례 없고 혁신적이고 완전 판을 뒤집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이 후보에서 나와서 요만한 지지율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그런 다윗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없죠. 굳이 그래도 끼워 넣자면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진 후보가 이준석이나 다른 후보들을 그렇게 흡수해서 가치를 갖다가 뻥튀기 하든지 붙어야 되는데, 그런 후보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역대 가장 강력한 그 안티 히어로의 이미지면서 자신이 욕먹고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주 스마트하게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할 줄 아는,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이 남은 대선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게, 일부러 쇼라도 낮은 자리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. 다크나이트 결말처럼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안 해도 됩니다. 이재명 후보는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던 행동들 좀 해야 돼요. 그래서 입체적 캐릭터로 확고하게 만들어질 때 이재명 서사는 완성되고, 그게 엄청난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스토리적 작업이 쉽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될까요?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돼야 될까요?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전략이나 스토리적 생각들,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